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 아내의 과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제게 사연을 주시고 제 조언을 구하신 거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결혼 4년 차에 26개월 아이 둘, 외벌이로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와이프가 제 카드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제가 능력을 더 키우는 게 해답이 되겠지만 가계 지출에 늘 고민이 됩니다. 와이프의 격려와 따뜻한 응원이 있다면 덜 힘들 텐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의 소중함을 모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와이프 앞에서 저는 가장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 비용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가계 지출이 400만 원, 즉,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은 $3,300 정도인 거죠.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공과금 같은 거, 그죠? 몰기지 이런 것도 제외한 거죠. 뭘 저렇게 많이 쓰는 거죠? 작지 않은 돈이네요. 그쵸? 이게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고정 비용을 모두 제외한, 그러니까 몰기지나 공과금 다 제외한 거죠. 나머지 가계 지출이 400만 원. 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미뤄보면, 이 부인분께서 원자님에게 존중이나 존경 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어디서 그러한 걸 읽게 됐냐면, 위에 보시면 짧은 거지만, 와이프의 격려와 따뜻한 응원이 있다면 덜 힘들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존중이 없는 거죠. 이렇게나 넉넉한 삶을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 존중이나 존경 같은 게 없어 보이고, 이 부인분으로부터.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만, 대화도 시도해 보셨는데 부인분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을 확률도 있어 보이죠. 제가 이 두 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답을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 경우였다고 가정하고 의견을 이제 나누는 거죠. 이건 좀 여담인데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의견을 왔다 갔다 했는데 실은 댓글창으로 제가 이렇게 예측했던 부분이 맞았던 거죠. 이제 부인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고 자꾸 예를 들면은 다 줄이고 줄였는데도 한 달에 400만 원을 쓴다. 실은 이 고정 비용을 제외했다라고 하시니까 실제 비용은 이거 한 두 배 좀 안 되게 들 수도 있어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이 남성분이 얼마나 버실지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돈이라고까지 말을 못 하겠지만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아주 고소득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거 미친 금액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완전히 1% 안에 드는 고소득자다. 이러면은 이 정도 지출을 감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세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다. 이러면은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운 돈인 거죠. 굉장한 돈이에요, 실은. 그래서 근데 이분이 경제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라는 의미는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권을 아직 쥐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땐. 제가 그래서 이 원자님의 입장에 있었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카드의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춰서 이 아내가 같은 소비를 못하도록 이제 막는 방법을 택하겠죠. 좀 강압적이지만 확실하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때 분명히 아내가 불평을 할 텐데, 이때 저는 언쟁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 의견은 이러니, 네가 존중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같은 주제로는 저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성에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아내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계속 불평을 하거나, 그죠? 울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저의 감정을 움직이는 시도를 할 확률이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이게 필요한데 못 해줬다라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오히려 관심을 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주의사항은 아내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나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평화로우면서도 그러나 단호한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태도를 둘 다 비언어적, 언어적 태도, 그쵸? 를 취하는 거죠. 언쟁을 하거나 공격적인 게 아니라 부드럽고 평화롭지만, 뭐 예를 들어 눈물을 막 흘리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무시를 막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감정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뭐 울 수도 있죠. 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래. 내가 더 벌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까지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나도 좋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내 판단에서는 우리의 들어오는 수입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을 할 때에는 현재 상황의 지출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니 네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또 한 번 단호하게 또 부드럽게 또 평화롭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두세 달 정도를 보내면 이 아내가 저에게 호소를 하거나 그죠? 언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설득을 하려고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단 이제 파워 게임에서는 지고 제 어서리티를 따라주는 거죠.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이때부터가 아내가 이 남편을 존중하는 시간의 시작인 거죠. 여기에서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남편으로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200만 원 이상의 필요한 부분은 나에게 꼭 미리 알려서 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네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을 할 거예요. 이 위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제 프레임을 찾아오기 위한 남성성의 입장을 또 취해야 하겠죠. 뭐냐면 저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리더십, 책임감, 보호라는 특질들을 가장으로서 꾸준히 보여주는 거죠. 특히 문제 해결을 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만큼 멋져 보이는 남편이 없죠. 그러면서 본인의 authority, 권한이 쓰는 거예요. 과거 이 제 결혼 생활을 떠올려 봐도 이 언자님보다는 더 긴 결혼 생활을 했죠. 당시 아내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처가에서의 있었던 관계의 문제를 스무스하게 분석하고 이 처리했던 이 부분이 이 부부 사이에서 제 남성적인 프레임을 견고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에 아내가 제 프레임을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데 특히 더 망설임이 없어졌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특히 더 여성들은 이렇게 이 남편의 효능감을 느끼면 그의 리드를 따라오는 것에 더 망설임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genuine desire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남성의 문제 해결력이 탁월하면 이 여성의 슈 테스트에 빈도가 원래도 적지만 genuine desire 때문에 훨씬 더 적고 남성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심지어는 이 남성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맛을 보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런 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남자 당신이 앞으로 다른 여자를 혹시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당신이 다른 여자를 더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내가 더 여성스럽게 당신에게 협조적으로 나오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그러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없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까지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 프레임이 강력하게 여성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남성의 가치를 느끼고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정도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 정확하게 프레임에 다 들어왔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저는 이 시점인 거죠, 개인적으로. 또 만약에 아내가 위와 같은 방법을 하는 과정 중에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죠. 혹은 선을 넘는 언행, 즉 폭력적이거나 처가 식구들과 함께 저를 맹렬히 비난한다던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저에게 한다라면 저는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이혼 준비를 하죠. 저는 이런 거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중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인격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알파 위도우이든지 아니면 인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제가 뭐 도울 의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각자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조언은 이제 저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뭐 취할 것만 취하시고 원자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대체로 여성들은 남성들의 짐이나 삶의 무게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 심지어 genuine desire가 있는 여성도 자신의 알파를 돕고 싶어하는 의도는 있으나
또 남성이 그것에 매달리게 되면 여성의 genuine desire가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몇 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 따라서 원자님이 아내분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더욱 힘든 결혼 생활을 갖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여러분 함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여성들은 그런 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쉬운 예를 들면 고전 동화를 예를 들어드리면 공주들은 자신을 구하러 온 남자가 왕자인 것이 중요하지 어떤 역경을 뚫고 자신에게까지 도달했는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결혼 관계에서도 예외가 없죠. 이게 남녀 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공주 이 환상은 여러분 버리세요. 물론 이 genuine desire를 갖고 있는데 여성이 굉장히 현명한 경우이라면 그리고 이 genuine desire가 굉장히 강한 경우라면 뭐 평강공주의 케이스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아주 적은 가능성을 보고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 경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지 않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좋아요와 구독 얘기를 잘 안 하죠. 제 영상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손가락을 제가 잡아도 구독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생각이 나시면 뭐 까먹고 그러셨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해주시면 감사한 경우가 되겠죠.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